예,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지금 바로 제10회 늘푸른 연극제 제작 발표회 및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됨을 여기 참여하신 분들께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10회 늘푸른 연극제 제작 발표회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늘푸른 연극제 예술감독 김성로입니다. 뭐 비가 오는 가운데 이렇게 비가 오고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라이브로 이거 시청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10회를 맞이한 늘푸른 연극제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나갈지 보여드리고 우리 깊은 울림을 만들어 주신 원로 선생님들과 함께 무대를 이끌어갈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럼 오늘 우선 행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간략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최 측에 환영 인사 말씀이 있겠고요. 이어서 우리 연극제의 주인공이신 원로 연극 선생님들의 소개 영상을 보시고 오늘 이번 연극 주인공과 주요 참가자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자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알려드린 후 마무리. 그럼 먼저 본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손정우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연극협회장 손정우입니다. 먼저 이렇게 그 기자님들이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10주년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기자님들이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박증자 선생님, 기국선 선생님, 최종원 선생님, 그다음에 이정국 선생님 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연극사의 한 획을 만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연극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박증자 선생님이 다음에 무슨 작품을 할까 늘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기국 선생님이 어떤 또 파괴적인 정말 그로터스크한 어떤 그런 사회적인 이슈를 담은 작품을 만들어낼까에 항상 우리가 궁금해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동시대에 우리 많은 또 연극인들이 있지만은 과연 이 선생님들이 했던 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늘푸른 연극제는 그야말로 과거에 활동했던 분들을 다시 소환하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고 그분들의 어떤 작업의 어떤 그 이념이라든지 연극에 대한 예술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젊은 연극인들에게 한번 되새기는 작업이 있는 거고, 이분들의 작업이 아직까지도 저는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저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을 통해서 생산된 작품 단순한 으로 그치지 않고
확대 재생산돼서 지속적으로 공연이 되기를 있습니다. 조금 뭐 위로 올려야 되나요?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제작 발표를 통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 예술세계 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가 저희들한테는 또 굉장히 있는 이야기들이니까 오늘 참석하신 그 언론 기자님들께서 많은 얘기였습니다. 그 예전과 요즘에는 뭐 눈만 뜨고 뭐 TV 틀면은 다 정치적인 이슈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방송도 마찬가지. 이 정치적인 이슈에 모든 프로그램이 할애되다 보니까 이런 예술적인 그 장르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관심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님들이 이번 그런 점들도 좀 한 번 더 환기를 우리가 K 강국 그러는데 K 강국이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겁니까? 다 오늘 이 자리에 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 저는 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많은 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행사 주관사인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손정우 이사장님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순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늘푸른 연극제 선정인과 작품 소개가 있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겠습니다. 대전에서 연극하고 있는 연극배우 이종국입니다. 제10회 늘푸른 연극제에 참여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8년을 함께해온 연극 작업, 그 작업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연극제로 바뀐 옛날엔 전국연극제 92년도에 이 작품을 가지고 나가서 금상을 받은 부분이 있고 거기서 제가 연기상을 탄 기억이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제가 5달 역을 했었고 그 후로는 대부역을 지금 쭉 해왔습니다. 두 노인네의 인생차 그것이 이 작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공감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의 유형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막사탄 동기동창의 연출을 맡은 심재천입니다. 느닷없이 이제 동창생이 나타나서 같이 이제 동거를 하게 되는데 다툼 속에서 두 사람들의 우정이 새롭게 생겨나는 그런 작품입니다. 오달역을 맡은 백친기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출연자가 3명인데요. 타이로부터 추봉당한 전직 교수 김대부하고 장사꾼인 오달이 62년 만에 만나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뜻하지 않는 어떤 묘령의 아가씨가 등장을 해서 극적 재미도 주고 하는데 이건 노년의 이야기거든요. 이건 누구나 닥칠 수 있죠, 노년이라는 것이. 아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 연극을 보시면서. 배우 이소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막사탄 동기동창에서 여인 역이고요. 무당 역할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대에서 제가 작두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극단 앙상블 소속으로 16년째 함께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저랑 나이 차이도 좀 있으시고 좀 많이 어려웠어요. 이미지랑 너무 다르시게 엄청 포근하게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지금까지도 조금 따뜻하게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종국 선생님이 성격이 굉장히 꼼꼼하고
또 이 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세심한 어떤 그런 배려 같은 것들, 내 얘기를 남의 얘기하듯이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거 있죠. 워낙에 선생님과는 25, 6년 정도 구단에서 같이 호흡을 오랜 시간을 맞춰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고 열심히 작업해서 좋은 작품 만들어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사람 사는 얘기예요. 인간 냄새가 풀풀 풍기는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오셔서 미래의 자기 인생도 한번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의 기지, 재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볼만하지 않을까. 여러분, 유능한 연출님과 뛰어난 배우분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공연 꼭 보러 오셔야 합니다. 서울 연극창작센터에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막차탄 동기동창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 많이 오세요. 제10회 늘 푸른 연극제 막차탄 동기동창 많은 관심과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보러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연극배우 박정자입니다. 해경궁의 한중록을 통해서 여인의 삶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모습이 전과 지금 조금도 달라진 게 없구나. 인간의 이야기니까요. 한중록은 워낙 방대한 작품이긴 하지만 고현옥 작가가 한 70여 분에 걸친 대본으로 아주 고급한 문체로 희곡을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낭독극 형식이고요. 저는 이 공연을 2019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다시 새롭게 잘 만들어 보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한참 연습 중에 있습니다. 꿈속에선 다정한 연극의 연출을 맡은 한태수입니다. 고현옥의 그 침착하면서도 굉장히 다정한 접근과 내용, 관객들이 와서 인내심을 가지고 이 작품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소망하는 일입니다. 해경궁 홍 씨는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박 선생님하고 이렇게 맞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갖고 있는 에너지 그런 부분들이 해경궁 홍 씨를 담아내기에는 오히려 넘치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역시 박정자 선생님은 그런 소급을 잘 조절을 하시는 분이라서 어떨 때 그 나지막하게 선생님이 안 쓰던 호흡을 썼을 때 굉장히 좋았어요. 배우의 다른 접근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꿈속에선 다정한 해에서 사도세자 역할을 맡은 배우 강필석입니다. 사도세자보다도 해경궁 홍씨 역할에 훨씬 더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박정자 선생님은 수식어로 붙일 필요가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시죠. 선생님하고 무대에 설 수 있는 영광이 올까라고 했는데 이번 이제 3번째 무대거든요. 그냥 같이 연습하고 공연하는 것만으로도 배우들한테는 큰 정말 공부고 또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도 선생님이 필석아 네가 필요해 이랬을 때 그냥 모든 스케줄을 다 제치고 가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공연을 준비하는 까닭은 그리고 목표는 관객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완성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혹시 부족하더라도 정말 그 부족한 점 관객 여러분께서 정말 더 많은 상상력과 넘치는 에너지로 긍정적인 에너지로 무대를 바라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작품은 상당히 친절합니다. 주인공으로 선생님의 호흡이 많이 들어간 공연을 자주 볼 수 있을지 관객들이 좀 귀하게 공연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 연극창작센터에서 8월 7일부터 10일까지 공연되어지는 박정희 선생님의 꿈속에선 다정하였네. 많이들 보러 와주십시오. 늘 푸른 연극제 꿈속에선 다정하였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최종원입니다. 이 작품은 정성 선배님하고 극발전 연구회를 만들었을 때 창립 공연입니다. 성자 소극장에서 2달 동안 매진한 작품입니다. 좋은 작품 만들자, 다양한 사람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만든 작품입니다.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작품인데 특별한 책이라는 달라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배우는 최선을 다한다. 그것이 곧 무대에서 표현됐을 때 그게 기쁨이고 그게 슬픔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네, 저는 국어대가리 연출을 맡게 된 연출자 김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특히 최종원 선배님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최대한 더 살려보려고 해야 할 수 있는데, 그건 어떤 점이냐면 희비극적 요소를 잘 소화해내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더 효과적으로 뇌에서 구현해낼 수 있게 제가 옆에서 좀 도와드리고 또 빛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종원 선배님도 진짜 어떻게 보면 선배팀이지 않으시고 이렇게 진지하게 작업에 임해주셔서 그래서 행복하다고 할까요? 평화롭다고 할까요? 잘 연습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어대가리에서 트럭 기사 역을 맡은 배우 윤희철입니다. 최종원 선배님이 맡으신 기라는 인물과 제가 맡은 트럭 기사의 인물의 관계는 사유와 자기의 관계입니다. 인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의 만남이 관객들한테 전달되는 그런 케미가 배울 점도 있고 의미도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우 이일선입니다. 이 작품에서 말하는 이 세상을 창고라는 거에 비유해서 그 창고 속에 아주 작은 창고, 더 작은 창고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작품이고요. 제가 맡은 역할은 자왕이고요. 그 창고 안에서 열심히 행복하게 삶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역할이고요. 남다른 그런 추억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하영화 배우입니다. 달링이라는 역이고요. 선생님께서 워낙 재치있고 재미있게 잘 이끌어주셔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저는 너무 행복하게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관객분들이 모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다 똑같구나, 나만 힘들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나만 어디 세상에 갇혀서 사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거대한 지구라는 창고 안에서 아둥바둥 살지만 그래도 거기서 다 희망도 있고 꿈도 있으니 용기를 잃지 말고 살아야겠다라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거고요. 나도 뭐든 할 수 있겠구나, 난 아직 젊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지만은 한 40년 만에 지금 만나서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번에 같이 하는데 역시 그 선배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름의 연륜이라든지 또 연기의 어떤 그 편안함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대본을 정말 마른 발표로 보시고 분석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면서 아무튼 선생님과 작품을 같이 하면서 무대에 같이 선다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제10회 늘 푸른 연극제 부허 대가리 화이팅! 기국서라고 하고요. 연출이라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저는 문학도로서 세계 문학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베케트라는 이 작가를 매력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양반 작품을 좀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우 기수봉입니다. 햄이라는 역할인데 이게 쉬운 작품이 아니고 리얼리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들과 연출과 항상 얘기를 섞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돌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얼마든지 우리는 오래된 시간 속에서 다져왔으니까 충분히 해결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드게임에서 클로브 역할을 맡고 있는 오재균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을 어렵게 보시면 한없이 어렵고 쉽게 보려고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는요. 와서 뇌를 비우시고 마음만 열어놓고 보시면은 충분히 사무엘 베케트와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드게임 조연출을 하고 있는 정유신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선생님들과 같이 하니까 하루하루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조연출로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만 듭니다. 엔드게임의 나그 역을 맡은 정재진입니다. 베케트 작품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해요. 베케트 작품은 분석하면 할수록 감정에 빠져들어요. 어떤 놀이의 한 형식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보셔야지 굉장히 재밌는 작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주 마음껏 재미있게 놀아보겠습니다. 엔드게임에서 네일 역을 맡은 이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종전 후에 완전히 폐허가 된 도시에 살아남은 유일한 한 가족의 얘기고요. 공허한 상태에서 서로 게임을 합니다. 어떤 희망도 계획도 세울 수가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허함에 대한 얘기예요. 상당히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연극 소년이십니다. 아주 순수하시면서 퇴폐적이신 분이십니다. 베케트에 대한 그 연출의 해석이 탁월하다랄까? 저는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사람들이 천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객 여러분, 이 연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삶에 대한 어떤 다양한 각도에서 높낮이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좋은 작품이길 바라겠습니다. 예, 연극 엔드게임은 8월 14일부터 8월 17일까지 서울 연극창작센터에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과 관심과 관극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덥겠지만 극장에 오셔서 엔드게임 재밌게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그 게임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보시면 그 안에서 의외의 것들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극장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제10회 늘 푸른 연극제 엔드게임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 보러 와주세요.
보시면 후회합니다. 저희가 오늘 새벽서부터 와가지고 참 열심히 준비했는데 좀 이 기계적인 결함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지금 이제 연극자의 선정인과 참여 작품에 대한 영상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럼 회견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일단 저기 오신 분들 저 앞쪽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저 앞쪽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출 한 분, 작가 한 분, 배우 두 분을 모시는 거였는데 올해는 애석하게 작가 부분에 대상자가 없어서 배우 세 분, 연출 한 분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 앉으시면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끝에, 제일 끝에. 자, 앉으십시오. 전국에서 오셔가지고. 자, 먼저, 참여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배우 부분에 선정되신 이종국 선생님과 참여 작품 막자탄 동기동창회 연출로 참여하시는 심재찬 선생님, 그리고 배우이자 극단 대표 이소울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다음은 역시 배우 부분 선정자이신 박정자 선생님과 작품 꿈속에선 다정하네의 연출 한태숙 선생님 소개합니다. 네, 역시 배우 부분에 선정되신 최종원 선생님과 작품 북어대가리의 연출을 맡으신 김철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출로 초청되신 기국서 선생님과 이번 작품 엔드게임에 출연하신 성이 같으시네요. 기주봉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주요 참여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각자의 소개와 이번 연극제에 참여하시는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종국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차례대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아유, 이게 이 자리에 앉아보니까 좀 떨리네요. 이건 이 자리가 또 여기 전체 네 작품 홍보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질의가 계시면 열심히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섭외상이 사실은 좀 넘어가게 됩니다. 주최 측에서 성의껏 준비하다 보니까 왔습니다. 와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최정훈입니다. 제주도는 항상 뜨거워서 4월부터는 반바지 차림으로 다니는 게 버릇돼가지고 제가 급히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뭐 최대한 다시 열심히 작품 만들 생각입니다. 잘 봐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들도 계시고
식구들도 있지만 이런 자리를 잠시 있었어야 된다고 느껴요. 돈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이런 행사에 이 나이에 이렇게 하다 보니 마음이 참 편안하고 적당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분의 각자 이상 말씀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손을 들어주셔서 자기 소개를 하시고 질의하시면 됩니다. 꼭 제가 지적을 해드리면 질문하시는 거예요. 혹시 연극제 운영에 대해서 혹시 질의가 필요하시면은 저기 이사장님이나 제가 성민선생님과 답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혹시 질의하실 분을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연합뉴스 최주성입니다. 내부의 그리고 연출분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번 작품을 하시면서 제일 중점에 두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하시는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품 소개는 나올 텐데. 그러면 좀 어떤 점에 집중하고 계시는지. 예, 그러면 연출분한테 질문을 드릴까요? 아니면 선정되신 분한테? 선정되신 분. 예. 그럼 이정국 선생님부터 말씀하시죠. 하겠습니다. 막차판 농동 저는 62년 전 초등학교 동창생이 62년 만에 만난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 작품이 조금 지루한 건 아니에요. 하는 느낌이 있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성격이라고 살아온 환경이라는 이 두 친구가 만나 벌어지는 아주 재미있고 위트 있고 또 티격태격 싸움을 하지만 거기서 튀어나오는 우정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큰 호응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늘 부르는 노제가 올해도 10회를 맡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른 작품을 좀 생각을 해볼까 했더니 올해부터는 신나를 아닌가 검증이 된 작품들을 우선적으로 무대에 올리려는 그 주최 측의 의도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국어문화재단을 통해서 만들었던 해경공 홍시의 한종록을 형식은 난도읍입니다. 제가 그 작품을 만들고 출연하면서 우리말의 아름다움 그리고 배우만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 그런 것을 좀 더 집중을 했고요. 또 우현옥 작가가 정말 아주 아름다운 그 언어들을 만들어 써줬고 또 우리 현태석 연출이 정말 많은 호흡을 나눴던 연출가로서 작품을 함께 만들었었고 이번에 다시 2년 만에 늘 부르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왜 어떤 분은 그러세요? 왜 이제 새삼스럽게 박정자라는 배우가 늘 부르는 연극제에 작품을 내느냐? 그게 농담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진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연극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누구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영상을 함께 보면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진심으로. 연극이라는 무대는 항상 냉정하고 또 우리를 설레게 하고 또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글쎄요. 호흡이 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저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진심입니다. 정말 나를 떠난 5회의 공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소리의 경쟁자들인 것 같아요. 그죠? 큰일 났어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잘 부탁합니다. 늘 연극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너무 소극적이고 그리고 가난하고 모든 사회 생활에서 좀 뒤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늘 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모두 다 최선을 다하실 걸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마이크 때문에 제가 몹시 마음이 상했었는데 그런 준비 잘 해냈죠. 손님들 모시고 하는데 네 고맙습니다. 연극의 언어를 정말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오면서 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 중에서 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저도 매월에 40주를 바라보는데 슬픈 연극제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제작들이 무엇을 도와주고 기억에 남는 작품을 한번 해보라. 저는 그런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특히 연습하는데 배우들도 전부 다 서울서 지방에서 내려오고 연출도 서울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작품 도큐멘터리를 만약 한 작품 했다가 추억이 아니라 빗덩이에 넘어가는 그건 누가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대우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절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생각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저는 이번에 신청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저기에서 나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이 다른 분들이 하고 저도 어느 때면은 좀 80 넘고 된 다음에 한번 해볼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후배들의 권유를 어쩔 수 없이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하면서도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리허설을 하고 싶다. 한 40년 전에 했던 리허설을 지금 이 나이에 해보고 싶다. 그럼 우리 나이 때인데 지금 이 나이에 해보고 싶은 30명, 40명을 이런 제작비 가지고 누가 엄두를 냅니까? 그러니까 저 문제를 생각해서 좀 문화부에서 다 이게 알아서 볼 텐데 이런 식으로 깎여서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는 거는 사실은 의미도 됐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해야지. 어느 번 해놓고는 큰 어떤 기대가 없이 부딪히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이라는 게 정말 형식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즐겨야 돼요. 그 수밖에 없습니다. 백개들이 뭐니, 물론 취향이라는 거고, 그리고 또 뭐든지 이게 기가 막히다 이런 건 없어요. 필요한 거 하는 거고. 일반인들이, 관객들이 즐겨야 되는 수준이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를 못 만들어서 그렇거든요. 무슨 굉장히 예술적인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래도 엔드게임 기대돼요. 네. 보러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보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제가 이게 서울의 문화, 한국의 문화, 예술이라는 걸 얘기하면 한없이 별별 얘기 다 할 수는 있겠지만 예술을 사람들이 이렇게 즐기게끔 하는 정책이 필요해요. 즐기게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술을 어렵게 생각할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뭐 많이 있겠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돈도 많고, 이제 10월 문화의 날이 아니라 그냥 예술에 달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너무 예술 신경 안 썼네 할 거예요. 대부분 다 돈이 있고 그런 정도로 이렇게 국가가 이를테면 문화가 아니라 예술이라는 것 자체를 사람들에게 즐기게끔 하는 거. 책 하는 건 그런 거죠.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시간 대한민국의 문학 예산이 1.3%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에서는 2.5%까지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공약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술은 다양한 형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형식들. 이번에 날푸른 영재 예술도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뭔가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길거리를 준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지하철 타면은 버스 올라가면 다 젊은 사람들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여기가 진짜 세상이야, 연극이 진짜야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이쪽으로 몰고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 예술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 선생님의 이엔드 게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운 작품이지만 하나의 게임처럼 쉽게 즐길 수 있게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뭐 우리 한대 선생님이 연출하는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작품 하나하나가 결과적으로 관객과 소통하면서 한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따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요? 사실 선생님이 김기덕 기자가 아까 잠깐
작가 혹은 대상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선정 기준이랑 연극제 운영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더 부탁드립니다. 선정에 대해서 잠깐 질문 더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연극제 예산이 어느 정도 깎였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배우님들이랑 연출이시게 이제 OTT 아까 말씀하셨지만 OTT를 즐겨보고 짧은 영상을 몰두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연극의 힘은 연극이 갖는 힘은 무엇인지 젊은 이들이 이 시대에 연극을 봐야 되는 이유로 좀 간단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연출 선생님들께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실은 예산은 필요하면 자료는 공식적인 거는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고 그냥 짧게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작품 하나당 1억 정도는 지원이 됐어요. 최소한. 그런데 지금은 그 절반 수준이라는 그거 말씀드리고 이제 선정 기준은 저희가 이제 공고를 통해서 이제 자세하게 안내는 하는데 이제 70세 이상의 이제 언론 선생님들 중에 이제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분야별로 이제 연출 쪽, 그 다음에 배우 쪽에서 연기 쪽에서 업적을 남기신 분, 그 다음에 또 이제 희곡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작품을 남기는 작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연출 선생님들,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한마디만 선정이 그 작가 쪽에서 선정이 안 되시는 게 이상할 만큼 나이가 좀 비어 있어요. 그쪽 부분에 나이가 좀 비어 있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최근 10년 동안 한 작품을 발표하셨는데 그분을 갖다가 저희가 모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연극계 좀 꾸준히 작품을 하시고 70세 넘으시고 그런 분들 중에 그 심사위원들이 엄격하게 해서 선정을 했는데 저희 이번에 작가 선정작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수사드리는데 무슨 질문이에요? 요즘 OTT를 많이 즐겨보잖아요, 젊은이들이. OTT나 뭐 드라마, 짧은 영상들, 동영상들 등을 많이 보는데 이런 시대에 연극의 힘은 무엇인지 좀 젊은이들이 연극을 왜 봐야 되는지 좀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다들 집에서 그냥 넷플릭스만 보고 있는데 저보다 더 잘하는 연출가들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입을 띄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뭐라고 하나요? K컬처 산업계와 이제 우리 쪽은 연극은 그런 산업하고는 방향이 다르니까요. 물론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연극의 힘이 뭐니, 연극을 왜 봐야 되는지 뭐 이런 옛날부터 내려온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설명하기가 그렇게 척절치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연극은 연극인 거고, 그리고 지금 그런 OTT나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근데 다른 우리하고는 사실 분야가 다르거든요, 사실. 그래서 물론 이제 개인 배우들이나 작가들이나 이렇게 또 그쪽 시장과 연결이 돼서 하긴 하지만 전에는 그런 거에 대한 그 일종의 플랫폼이 영국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꼭 그렇게까지 저희가 그렇게 연결해서 설명하고 싶은 생각은 저는 없어요. 연극은 사실 연극은 그냥 아까 우리 김국서 씨가 그런 얘기 했다시피
연극은 연극일 뿐인 건데 연극을 보는 사람들은 사실 한정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연극 관객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은 것도 사실 현실입니다. 근데 그거를 왜 그럴까라고 우리는 계속 지금까지 제가 연극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그걸 구태여 왜 연극은 관객이 없나 더 많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가 괜히 또 뭐 실망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연극 관객이 왕창 늘어날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뮤지컬은 많고 또 요즘 볼만한 것도 많고 사회가 다양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 속에서 연극은 아까 기욱서 씨가 그런 어떤 그런 다 비슷한 걸 했는데 뭐 연극이 별겁니까? 그냥 연극은 연극인 거지. 결국은 찾는 거는 스스로한테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가끔 동네에 있는 알라딘 책방에 가는 거예요. 책방에. 거기 가면은 여기 한 2개 정도를 연기에 젊은 학과가 있습니다. 책을 마음대로 펴보고 책을 읽고 그냥 다양하게 꽂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 시스템이. 부담 없이 와서 편안하게 그냥 앉아서 땅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살 수도 있고 중고책에 가지고 싸보니까 근데 까딱 반짝이 보내고 그 사람들이 희망이 생겼어요. 아, 인문학적인 접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감각이 크구나. 더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민첩하게 연극과 연기를 지키면 연극이 꼭 재밌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그 자기의 생각과 동일한 지점하고 만나는 것도 있겠지만 또 뭐 해소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연극은 연극대로 자극하고 혈압 메시지를 주고 동질감을 느끼게 하고 그런 면에서 뭐 얼마든지 나누는 게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연극을 연출보다 배우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공연에서 그것도 아까 추정원 선배 말씀드렸지만 희비극적인 그런 작품이었는데 어렸을 때 좀 대학생 때 그때 관객들의 반응을 의해서 막 보면서 열심히 했으니까 그 정도 반응은 나왔겠죠. 아, 이게 연극의 원래 영화 감독 지망생이었는데 이게 연극에 맞추더라고요. 아, 살아있다, 나있다. 뭐 어떤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뭐 재미를 주는 매체는 뭐 엄청나게 많죠. 근데 왜 유독 연극이냐? 관객과 다이렉트로 소통하고 있다. 그건 저는 뭐 연극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연극을 우리가 자꾸 매스미디어하고 같은 미디어로 취급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뮤지컬 같은 경우는 그런 가능성이 꽤 있지만 이게 일반적인 전극 쪽은 사실 매스미디어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관객을 많이 끌어들여도 소극장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 꽉 채우고 30명입니다. 30명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이런 연극의 맛을 좋아하고 이 단체나 이 공연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렇게 잘 만들어 잘 전달하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소수 마이너 미디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이 평등한 세상에서 마이너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얘기는 좀 더 복잡해지지만 그거는 우리가 뭐 왜 이런 데다도 지원을 해주고 돈을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얘기일 것 같아요. 얘기를 들으니까. 일단 저는 연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연출을 하고 있지만 배우와 관객의 만남. 극작이 있든 연출이 있든 다 배우를 통해서 관객보를 가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2대 요소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배우들도 무대를 버리지 못하고 심지어 무대에서 죽고 싶다까지
얘기하지 않냐 그런 생각. 그것은 바로 관계부터 받는 반응 때문입니다. 그것에 황홀함, 짜릿함, 어떤 때는 원하는 반응이 안 나와서 엄청난 좌절감, 인간으로서, 연기자로서 아마 그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저는 관객도 마찬가지고 돈 내고 들어왔는데 제대로 안 해줘서 오늘 억울함과 아까워 수많은 것들이 있죠. 연극은 그거를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사업하는 저희들이 지금 더 무시무시하게 성실하게 해야 되겠죠. 넷플릭스 이런 거 엔진하면 다 찍어서 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뭐 일단 시작하면은 뭐 애살 까먹고 뭐 하든 무조건 가야 되는 거니까 아마 그런 노력에 대한 또 관객들의 알게 모르게 온 느낌이 있을 겁니다. 1시간 반, 2시간을 사실 연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 대사를 어떻게 외웠어. 근데 사실은 연극 배우들을 보면은 외우는 거에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외우는 거는 뭐 노력하면 언어로 되는 거고 그 이상의 것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땀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연극은 인기는 다른 매스미디어보다 쪽의 부분보다 적어질지 모르지만 소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힘단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할 말이 없잖아요. 예, 시장이 저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시장이 전에 선생님 시간 한번 드리겠습니다. 생각 좀 이 작품의 작품 얘기는 뭐 아니 없죠. 제가 백예를 78년도에 만나서 작품 봐서 마지막 때 그 역할을 20대 때 치는 역할을 보니까 이런 게 뭔가 쌓여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고도할 때 고조 역할하는데 지금 엔드게임 해보는데 사람의 무상함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잘 지내고 있나. 근데 그것이 무의미하지를 않길 바라는 마음. 이게 지려고 사람이 무의미하지 않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냥 열렬히 무대 위에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입니다. 아까 뭐 관객들도 많지 않고 하지만 그 작은 관객이 어마어마한 힘들이 되길 바라고 싶습니다. 또 질문하시고 싶은 게 질문하십시오. 이 뉴스 투데이의 김혜준 기자입니다. 굉장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문화 예술의 강국이 되었다는 마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신 여러분의 오늘 홍보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후배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고 또 지식과 정보를 좀 더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지속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승종 선생님께 간단하게 첫 번째 제10회 늘 푸른 연극제 이후에 계획이 어떠십니까? 하는 것이 두 번째는 연극계에 대한민국 연극계의 실패 요구되는 그 방향이 질충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제 시간 연극 영재에 관한 내용이고 일주일의 내용은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선정된 분들의 작품 하나가 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굉장히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공연들을 아카이빙해서 우리 미래 연극인들이 연구할 수 있게끔 그 자료를 남기는 작업을 하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시대 진영원 선배도 말씀하시지만 지금 개인적인 또 이제 사재를 틀어서 작품에 투자를 한 부분도 있어요. 진짜 이런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또 이제 재공연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충분히 동시대 관객들에게 새로운 그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이 이관될 뿐이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공연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또 이제 연극영재의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연극협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연극도 마찬가지고 이거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거고 대한민국 정책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화정책을 이끌 수 있는 올바른 사람들이 문화 쪽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연극이 대중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연극은 연극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찾는 사람이 많은데 자꾸는 TV처럼 대중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건 누가 찾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연극은 연극 나름대로 정체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연극을 산업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연극을 산업적으로만 추진하고 있는 문화 자체를 산업과 연계시켜서 정책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컨텐츠 진흥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야말로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거기에는 공적 예산 중에서 1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순수 연극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순수 공연했을 적에는 그 10분의 1도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치적이건 문화적이건 그걸 전체의 어떤 그 사회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필요하게 뭔지를 이해하는 분들이 좀 정책을 입안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공약은 다 그거는 그야말로 그냥 백지수표죠. 백지수표. 말로만 얻을 게 아니고 정말 행동으로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정부가 문화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예술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강국
10년 이상, 20년 이상 계속 들어왔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는가, 어떤 정책을 했는가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느 거 제가 답변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말 싶은데 원로 배우님들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연극계에 배우시고 원로시고 정말 한 길이 오랫동안 걸어오셨는데 지금 현재 작품을 대하실 때랑 과거 뭐 한창 계실 때 또 지금 한 분만 걸어오셨기 때문에 작품을 대하실 때 생각이나 느낌이 좀 많이 다르실 것 같거든요. 지금도 작품을 곧 하실 예정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작품을 대하실 때 과거와 달리 좀 달라진 게 있으시다면 생각을 듣고 싶거든요. 원로 배우시기 때문에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사업은 너무 간단해요. 젊었을 때는 그냥 그 젊음으로만도 무대에 설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적어도 내 이름 석자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기이고요.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아직도 떨려요. 정말 그만큼 글쎄 그냥 떨린다는 게 단순히 무대가 뭐 무섭다 아니면 뭐 긴장이 된다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온 무게만큼 그 짐이 더 무겁다, 책임이 무겁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 육체적으로도 연극의 에너지를 우리가 다 가지고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싶지만 그 에너지를 충분히 가질 수가 없어요. 우선 그 연령 때문에 네, 그런데 하여튼 그러나 그 마음만은 정말 연극을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이나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그 마음이 더 깊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같은 얘기. 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철리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면 우리 같은 선생님 후보대가리는 우리가 대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연습하고 또 일반 대학로에서 시시가 따로 올라가는 프로그램인데 이번에 어른들을 모시고 이광백 선생님이 후보대가리를 할 때 우리 역사에서 묵직한 특히 대통령이 같은 이런 시간들의 순서가 후보대가리 속에 있는 조금 정신이 되고 있는지 주간 배우가 그동안의 관록을 녹여들여서 이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리고요. 또 한 분께 들어오시면 드리겠습니다. 이근삼 선생님이 이미 가신 지가 한 20년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좋은 작품들 이근삼 선생님 작품 굉장히 많죠. 저도 김철리 선배처럼 수강 출신이어가지고 매이고 그래서 좋은 작품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만 막차탄 동기동창을 이종국 선생님과 신대찬 선생님과 같이 이 작품을 국물이 싸움이다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아닌 이 작품을 선택한 동기가 시대에서 나가는 연대가 되는지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제가 취지죠. 물론 이광백 선생님의 작품 탄생한 시기 이런 걸 볼 때 30년을 두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개인과 어떤 조직과 그 바깥의 사회와 그 바깥의 우주와 무슨 우리의 존재는 아니 뭔가
탈출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러한 소재, 주제도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역사적인 시기의 정치적인 상황을 억압된 정치 상황을 놓고서 그걸 갖다가 좀 희곡을 쓴 그런 부분도 있다는 그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특별히 지금 정치적인 상황을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시키려는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옛날이 됐든 지금이 됐든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꼴인가. 시대가 흘러가면서 인생의 기본적인 모습 그것이 그렇게 크게 변하는 것인가. 저는 뭐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그대로 지켜내는데 문제는 30여 년 전에 이 작품을 쓰셨을 때 그때 소재라고 그럴까요? 어떤 무대 작품상의 환경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지금 3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겠는가? 그러한 방식이 글쓰기가 그리고 그 시대에 썼던 언어들이 이 시대에도 과연 소통하는데 쉽고 편안하게 와 닿을 것인가. 사실 그런 것 쪽에서 많은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30여 년 전에 그 소재 그대로 만약에 공연을 그 모습 그대로 공연을 했을 때 과연 이 시대의 얘기로서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가 하면서 굉장히 제 나름대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아직 연습 중이니까요. 그걸 갖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자꾸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갖다가 연극 속으로 너무 쉽게 끌어들이는 것은 저는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가 다시 되새겨보고 우리와 관객과 같이 판단해 봐야 되는 어떤 그러한 연배에 저희들도 와 있고 그냥 젊은 기분에 딱 이거 조져버리는 어느 식의 그런 적이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바라본다고 그럴까요? 바라보는 입장에서 뭐 분노할 때 분노해도 그런 건 뭐 저희가 나이 먹었어도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래도 한꺼풀 조금 더 누르고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연구에서 역시 마찬가지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품을 선정하는 거는 선정인께서 내가 작품을 한 건 아니니까 내가 그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 작품을 선정한 공지는 아까 영상에 나왔었는데 유근삼 선생님의 막천탄 공주로 불러가지고 지금은 예전에는 전국연극 지금 대한민국 연극 같았는데 그때 정말로 의외로 희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억에 남고 또 굳이 왜 이 작품을 선택했냐 하면 이 링컨 연극제의 참여 작품 부분 중에는 대부분 기발표를 했던 작품 이런 작품의 작품이 이유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돌아가셨지만 선생님 생각하고 그래서 그 작품을 선택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어머니 대전의 선생님 우리 이동국 선생님과 같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극단 안상기 대표 이승호 선생의 작품에 있는 소감을 마지막으로 듣고 이진영감이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단 안상군 대전 극단 안상군 이승호 들어가고요. 마찬가지 국립공사에서 여인 노벨 받은 이승호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제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제 10회되는 그런 연극제에 같이 작업을 하게 돼서 정말 이건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냥 정말 배우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작품에 임하시는 그 모습들, 간절함과 애절함과 또 인내와 끈기가 연습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걸어가는 그 연극의 길을 정말 묵묵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또 그래서 정말 존경의 표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더 건강하시고 또 저희들 후배들 많이 이끌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제시된 교육제 기사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반에 미숙에 또 진행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몇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제시된 교육제는 7월 30일 날 수요일 아카이빙 공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아카이빙 공연은 국립극단 단장을 연구하신 정상철 선생의 작품 세계와 연극에 대한 선생님의 철학 등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이 바로 다음 날서부터 이어지는 본 공연 연극제 일정은 나눠드린 프로그램을 여러분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고로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 10회 연극제 제작 발표에 대한 기자간담회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연극제 참여 선생님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잘 안 들리시겠지만 같이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